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보통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변해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허나 그 방법이 요즘 시대에는 또 다른 혐오가 되어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 꼭 읽어야 할 책,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한 블루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래디 미카코는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1996년에 영국의 브라이턴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백인과 동양인 사이에서 태어난 미카코의 아들이 명문 가톨릭 초교를 졸업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밑바닥 중학교,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중학교에 진학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른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학교 사회를 아들의 입을 빌려 조금조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밑바닥 동네의 밑바닥 중학교로 불리던 동네 중학교는 여태 아들이 몸담았던 보송보송한 터리불 같은 세계가 아닌 다양한 인종이 모여들어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거친 세계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으로 만국의 좀도둑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외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 학생이 이 정도야 흐뭇해하는 교직원들도 눈에 띕니다. 아들은 여기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위험한 곳으로 불리는 고용단지에 사는 팀과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아들의 첫 만남은 혐오와 차별의 말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아들을 보며 춘컨으로 목이 꽉 막힌 동양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둘은 알라딘 뮤지컬을 계기로 마음을 열게 되고 아들은 다니엘을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과 나는 최악의 적 아니면 최고의 친구가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사춘기를 앞둔 아이의 흡수력이란 스펀지나 다름없어서 때로는 두려울 정도다 라고 서술합니다. 종종 다니엘은 입버릇처럼 서슴지 않고 차별적 언어를 내뱉지만 아들의 따끔한 충고 덕에 전보다 많이 나아진 듯 보입니다. 다니엘과 팀과 아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서로 공유하며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들과 팀은 아마 난 이성애자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은 괜히 자기는 이성애자일 수밖에 없다며 성을 내고 그들의 친구 올리버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죠. 다니엘에게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이란 익숙치 않은 틀린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향 탓인지 성장한 다니엘은 시간을 들여서 정하면 돼. 급하게 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밑바닥 중학교에 12살들이 모여 LGBTQ, 즉 성적 지향성을 나누는 모습은 작가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다니엘은 올리버에게 단순히 심퍼시의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엠퍼시를 기르게 된 것이죠. 곧잘 심퍼시와 혼동되는 단어인 엠퍼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깊게 들어가면 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퍼시란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감정, 누군가의 문제를 이해하여 걱정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동정, 연민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한편 엠퍼시는 매우 강력하게도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영영사전에서는 이것을 자신이 타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떨지 상상함으로써 누군가의 감정이나 경험을 함께 나누는 능력이라고 풀어 해석합니다. 즉 심퍼시는 자연스레 생겨나는 동정의 감정인 반면 엠퍼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상상해보는 지적 작업과도 같죠. 다니엘에게도 엠퍼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이 밑바닥 중학교의 10대들은 사회의 노골적인 차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장합니다. 인종차별, 빈부격차, 이민자 혐오, 성소수자 문제 등 복잡한 갈등이 뒤엉킨 곳에서 싸우고 고민하고 돌파하고 성장하죠. 아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음을 깨닫고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비로소 성장기의 지혜열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인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를 보고 읽기 전 먼저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책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밑바닥 중학교를 처음 접한 아들의 정체성이란 흔히 동양인을 뜻하는 옐로와 백인의 화이트, 그리고 우울함의 블루로 통칭되었을지 모릅니다. 허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맞서는 아이는 이제 옐로와 화이트, 그리고 조금 미숙한 그린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죠. 저 또한 아이의 놀라운 성장의 저자와 같은 감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아이라는 존재는 멈출 줄을 모른다. 쭉쭉 나아가며 끊임없이 변한다. 저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듯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그대로 축소한 듯한 요즘 세대의 학교란 어른들뿐만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책을 읽고 조금 더 담대하게 남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됐든 혐오에 혐오로 맞서면 안 됩니다. 친절과 걱정을 가장한 편견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고 공감하게 될 때 성장할 수 있겠죠. 이 용감한 아이의 학교 생활은 분명 유쾌하게 느껴지지만 마냥 즐겁게 읽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의 아이처럼 요즘 저의 색깔을 규정해 본다면 나는 옐로에, 레드에, 약간 블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낙천적이고 역동적이었던 10대를 마무리해가며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변화로 인해 작거나 커다란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숙제를 맞닥뜨린 것이 마냥 무섭지만은 않은 것은 이 작은 아이에게서 얻은 용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색은 어떠한지 깊게 고민해볼 필요를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